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기 자영업종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인 것이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음식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직 후 이러한 자영업 생각하신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창업 광고들. 빨라진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장년층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75.3%였습니다. 이는 40대 이하 등 나머지 연령층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50대 이상의 부도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장년층이 돼 대거 창업에 몰린 만큼 파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장년층은 2007년 47.5%에서 지난해 57.6%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은퇴 후 퇴직 자금과 대출 등으로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음식점 등 이미 포화된 경쟁업종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부도나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취업할 곳이 없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비자발적인 창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노인들에게 관절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상태가 심한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큰 부담인데요. 이 수술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박영자 할머니. 6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해온 박 할머니에겐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 것도 일입니다. 한 달 정보수급비 38만 원으로 방세와 끼니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수술은 엄두도 못 냅니다. 치료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물리치료과만 가고 병원에서 주사 한 번씩 맞고 그것만 했어요. 이런 노인들을 위해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약 2달 만에 저소득층 노인 40여 명이 무료로 수술을 받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제 마음이 아이고 안 좋아요. 저는 복지관도 가고 싶고 수급자들 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가고 싶고. 구세군 측은 노인들의 관절 수술을 돕는데 1년간 10억 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1종, 2종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외 일반 보험 가입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건강까지 잃어 더욱 서러운 노인들. 사회의 따뜻한 온정에 미소를 되찾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기업 10곳 중 4곳이 인건비 절감과 업무 능력 검증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가 기업 213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40.8%였습니다. 고용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33.3%로 가장 많았고 업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58.6%가 전환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는 근무 태도가 우수해서가 1위를 차지했고 이들은 평균 15개월가량 근무한 뒤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실종 아동과 정신장애인 등 36명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지문과 사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토대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평균 4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실종아동 발견에 중요한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7만 2,900명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자신의 질환을 알리기 꺼려하는 치매 환자는 등록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주소를 모른다면 당황하기 쉽죠. 이럴 때 주위에 전봇대 하나만 찾아도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얼마 전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다 배터리가 떨어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행길인 탓에 정확한 위치를 몰라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를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누구한테 도움도 못하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렇듯 예기치 못한 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새해부터는 이렇게 자신과 가까이 있는 전봇대나 변압기의 표지판을 찾으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전력과 손잡고 전봇대나 변압기 등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시행하던 국가 지점번호는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등산로 등에 한정해 고유번호 8자리를 부착했던 반면 서울시의 기초번호판은 이러한 설치 제약 없이 다중 밀집적 등에 설치해 눈에 잘 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북한산 도선사 진입로와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역 일대 등 서울의 6개 지역. 안내 표지판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근 주요 건물의 위치와 대중교통 정보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파악되는 위치 정보는 반경 수백 미터지만 기초 번호판을 활용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반경 20m까지 좁힐 수 있어 위치 찾기가 그만큼 쉬워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모님들은 불안해지실 텐데요.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공원 가운데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행락절엔 특히 유동인구가 많아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보육실에도 사각지대 없이 360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CCTV는 곧 부모들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일단 신뢰를 하면 저희도 그만큼 편안하게 보육을 할 수가 있고요. 교사들 마음도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 13,000여 곳 중 1,700여 곳은 자체적으로 CCTV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설치하는 추세지만 아직 90% 가까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 도는 올해부터 8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설치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과 공공용 어린이집 64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 추가로 1,352개소를 이 밖에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도 지원됩니다. 기존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도는 올해 8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0개소 가정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에서만 운영 중인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는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를 홍보하기 위한 캐릭터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5손가락을 모티브로 만든 이 캐릭터들은 마루, 두나, 하랑, 루다, 토리로 손가락마다 의미를 담고 있으며 5손가락이 모이면 혼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사상 최대로 확보한 복지 예산을 어려운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조 3,900억 원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긴급복지 지원 확대, 취약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장애인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급여는 현행 월 3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도 장애 등급 6급까지 확대, 출산 또는 유산 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 시에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매 서비스는 우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시행되며 9호선은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하며 거래 정보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건립 중인 성장기 장애아동 전문 재활병원 건립에 8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병원 운영비로 매 9억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13,000명에 달하는 시내 장애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가 치매 조기 검진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기억력 무료 검진을 실시합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한국자원봉사문화 포항지부가 주최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임식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불모지였던 포항을 18년간의 헌신으로 자원봉사 도시로 만든 김순남 소장의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이임식이 이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생태적 삶을 배우고 익히는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 더 숲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매주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연과 함께하며 배우는 숲 체험과 정서 안정을 돕는 스노젤렌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추운 겨울 홀몸 어르신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2015 나눔 보따리 배달천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배달천사란 아름다운 가게에서 준비한 쌀과 생필품 보따리를 독거노인, 조성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나눔 보따리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서울 행사장 이외에 전국 34개 지역 행사장에서 별도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가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장애인의 눈과 귀를 대신해줄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국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선보인 점자 메뉴판인데요. 메뉴판의 내용은 점자로 되어 있고 휴대폰을 가져다 대면 그 내용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자와 음성 변환용 코드가 적용된 메뉴판. 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인데도 특별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